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 나왔던 이슈가 이제 이거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어제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포괄적으로 LNF랑 이수페타시스를 전체 통틀어서 나오는 이슈이다 보니 본질 자체는 이수페타시스 하나만의 독단적인 재료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것도 이제 일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빅테크 회사들이 결국에는 지금 줄을 섰다라는 부분들, 결국 이제 맛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 제가 비유를 해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제 제가 이제 댓글도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스페타시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요. 자, 왜냐면 이제 어제도 보니까요. 제미나이가 이번에 모델 또 업그레이드 신버전이 나왔어요. 신모델이. 지금 제가 이제 제미나이 쪽은 아직 체크는 안 해봤는데 구글 제미나이 쪽에 지금 신모델이 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시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 리서치를 보니까 제일 또 높게 나오더라고요. 측정치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다르게 하루 걸으면은 막 모델이 새로 나오고 또 모델이 새로 나오고 막 그래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연산에 대한 시간이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분석에 대한 퀄리티도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 MLB에 대한 공급 부족은요. 지금 당장 단기간의 부족일까요? 이게 아니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마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아마 이제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꾸준히 이제는 현금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구조적인 그런 진입 시점에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수페타시스가 이제부터 어떻게 캐펙스를 증설을 잘 시키고 지금 이 점유율을 얼마나 더 많이 끌어올리고 고객사를 얼마나 더 확대를 시키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본질적인 이런 내러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경을 안 쓰고요. 이렇게 딱 차트만 보시더라고요. 차트만 사실 이제 또 놓고 보면은 추세가 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만 6천 원 딱 찍고 고점 찍고 계속 빠지니까 아 이거 이제 추세 무너졌다. 이제 이거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스페타시스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죠. 워낙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지금 얼마나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이때 저점이 얼마입니까? 29,000원대예요. 29,000원에서 15만 6천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구간이죠. 솔직한 말로. 자, 그럼 지금 조정이 반도 안 나왔습니다, 반도. 그럼 결국 정말로 이상적인 조정, 정말 최대 조정이 나와도요. 물론 여기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까지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단기 추세 자체로는 지금 자리가 반등 기조로 나와줘도 분명한 자리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까지 밀렸다 가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냥 딱 차트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접근하기도 어렵고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거 손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앞서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차트나 아니면 이제 이런 수급적인 데이터만 놓고 보면요. 사실 혼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차트보다도 이 이수페타시스 물론 이수페타시스를 떠나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질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부분들은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크거나 좀 조정이 많이 나올 때 있죠. 거품이 이제 좀 많이 빠지고 버블이 빠질 때 이럴 때는 좀 기술적 분석에 좀 치중을 많이 두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도 섹터가 잡혀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호황기에 들어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기업의 좀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이쪽에 좀 치중을 두시는 게 심리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추세가 눌려도요. 오히려 좋은 자리 주는구나라고 인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손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나쁘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체크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의 요약을 총 세 가지로 제가 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세 가지를 딱 놓고 보면은 오늘 PPT에서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랑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신규 재료가 나온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어제랑 이제 플러스로 파트 2라고 좀 보면 되는데 결국 이 800G 전환 가속은 되고 있다라고도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었죠. 그럼 결국 MLB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 타이트는 계속 심화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 PCB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 판가 레버리지는 구조적으로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작년 매출로 증명을 했고요. 2배 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은 변수가 하반기 스캔셜 MLB 양산이에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빠르게 양산을 시키고 증설 레폼이 실제 판가와 믹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숙제는.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본격적으로 출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헤드라인 이슈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50장과 800지 숫자로 과연 증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래 AI 인프라 병목의 핵심 초고다층 MLB 독점 공급사라고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최근 여러분들 이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국면에서 블랙록이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블랙록이 최근 2026년 2월 11일에 5%를 새로 담았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때 시장이 이수페타시스를 결국에는 이 PCB 회사가 아니라 뭘로 보는 거냐? AI 인프라 쪽의 쇼티지의 병목으로 다시 묶어서 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 점유율이 줄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돌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주가가 하나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쇼티지의 병목. 그러니까 고객사가 만약에 점유율이 줄었다라고 이야기 프레임이 잡혀도요. 그렇게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빠지는 겁니다. 이 요점을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되죠?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2월 11일 공시가 나왔었어요. 5% 신규 매수. 결국에는 이걸 보고 블랙록이 신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AI 인프라에 대한 병목 재평가. 이 쇼티지 현상이 아마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사의 점유율 우려가 나와도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이 견고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제가 PPT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 번 더 좀 보여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씩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왜 움직일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0G에서 800G에 대한 대역폭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는요, 결국에는 가속기 증설, 이게 함께 400G에서 800G로 대역폭을 넓히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자, 이때 가장 빨리 부족해지는 게 뭐죠? 결국에는 초고다층, 다중적층의 MLB입니다. 이게 가장 빨리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속기가 당연히 증설이 되면은 대역폭은 확장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필수 카드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400G에서 2배를 늘리는 거잖아요, 대역폭을. 그러면 원래 기존에 들어갔던 게 2가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하게 되면은 4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초고다층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MLB 수요가 가장 먼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대만도 동일적으로 병목 인지에 대한 현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고부가 PCB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확대를 최근에 선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만의 유니크론 기업이에요. 이게. 이 유니크론 기업도 지금 동일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속기가 증설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변목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우리가 고부가 쪽에 대한 부분들의 PCB 쪽에 투자 확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선언을 한 겁니다. 확대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결국에는 업계 전반에 같은 병목을 보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실적으로 체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이미 2025년 연간 매출이요 1조 800억 원 가까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정도가 나오죠. 자, 4분기로만 딱 놓고 보시면요 매출이 2,900억 정도 나오죠. 한 거의 3천억 가까이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만 놓고 볼 때는 600억 가까이 나와요. 565억이긴 하지만 그러면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18%, 그냥 거의 반올림하면은 19%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로 보면 돼요. 분기 최고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요, 수익성이 동반 성장을 합니다. 영업이익률도요, 고마진 구조를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론은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력 공급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 하나랑, 그리고 캐파 한계로 성장 상단이 고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우려 두 가지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상대적으로 증권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증권이 차세대 가속기 그리고 스위치에 순차적으로 MLB의 적용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 지위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리서치에서 말하는 프레임 자체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뭐냐? 대구 5공장이죠. 이 대구 5공장의 1단계 증설 이후에 2026년 상반기에 램프업, 이게 시간표로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급사 지위가 흔들린다? 라고 보기도 애매한 거고, 그렇다고 캐파 한계다? 라고 보기도 애매한 겁니다. 하나증권에서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 사실 이렇게 뉴스 프레임 자체가 잡히는 게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의 버블을 빼는 현상들, 쉽게 말하면 그냥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을 주는 하나의 프레임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대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시피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사업의 핵심 부분들을 딱 놓고 보면요, AI 서버용 초고다층의 MLB 쪽이에요. 이쪽의 매출이 89%입니다. 2024년의 매출의 약 89%가 어디서 나왔냐면 AI 서버 인프라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MLB는요, 데이터 센터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제가 아래 적어놨죠. 고속도로 바닥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결국에는 속도가 지금 앞전에 뭐라고 했죠? 원래 400G였죠. 400G에서 지금 800G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속도가 800G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공정 난이도 그리고 공급 제약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네트워크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800G용에 뭐가 필요해요? MLB의 ASP가 400G 대비해서 2배, 3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400G에서 벌었던 판가 대비 약 2배에서 3배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벌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2,000원, 3,000원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수페타시스가 현재 딱 이 구조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5공장 1단계 증설까지도 지금 완료를 한 거예요. 얘네들도 지금 불이 떨어지게 계속해서 캐파 증설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캐파 증설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채용과 수주가 만약에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믹스가 곧 뭘로 되냐? 마진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분기 변수는요, 2025년 12월
매출 인식 기준이 결국 출하에서 고객사 수령으로 바뀌면서 약 200억 원의 영향이 언급이 된 점인데, 자, 여기서 수요보다 결국에는 뭐냐? 분기 숫자가 먼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의 구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방에 대한 시나리오,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 뭐 그에 따른 변동성 줄 수는 있겠죠. 줄 수는 있지만 이 노이즈 자체에만 너무 프레임을 쉽게 그리고 너무 강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조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변수는 물론 존재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내러티브 그리고 모멘텀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전혀 되지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이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채용이 계획대로 만약에 확대가 되면요. 결국엔 리레이팅의 근거가 뭘로 되냐? 숫자로 강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인력도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공장도 지금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도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계속해서 계획대로 확대가 되면요. 리레이팅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매출 인식 기준이 효과로 분기 변동성이 커지면요. 당연히 단기 주가 진폭이 어떻게 될까요? 확대가 될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다만 결국 회계 인식 시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실제 수요가 유지만 된다면요. 저는 중장기 체력에 대한 훼손은요.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중장기 체력만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큰 의미가 있을까 과연?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미 다중저층 800지 관련돼 있는 초고다층 MLB 채용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대구 5공장까지도 이미 증설을 완료를 했어요. 그에 따른 채용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요 일정을 여러분들이 딱 놓고 보면은 하나증권에서 2월 4일 날에 16만 원을 제시를 했었죠, 목표가를. 그리고 2월 6일에 한국투자증권도 목표가 15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2월 11일에 블랙록이 5% 신규 매수를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대구 5공장 램프업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비로소 기다렸던 800지 MLB 채용이랑 수주가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는 구간이죠. 자, 그럼 지금 하나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6만 원, 15만 원 제시를 했죠. 그럼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가격이 10만 원대입니다. 앞전 최고가가 15만 6천 원대였어요. 그럼 거의 2월 6일 그때쯤이잖아요. 이때 떨어질 때. 이때 지금 목표가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 뭐 목표가를 터치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서치 센터에서 전부 다 보는 관점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리포트의 목표가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 결국엔 이거 같아요. 800G, 이 전환 속도, 이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이 결국 이제 800G 전환 속도가 믹스 개선 과정의 보수성 차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묻는 건 딱 하나겠죠. 5공장에 대한 부분들의 가동률, 그리고 800G 채용에 대한 2분기, 3분기 안에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수페타시스는 그 다음에 주가 상승 분기점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5공장 램프업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800G 수주 ASP 확인해야 되고, 고객사 지위 유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의 괴리 해소 부분들도 체크는 해야겠죠. 물론 리스크 부분들도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이건 단기 노이즈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훼손을 시킬 만한 부분들로는 제한적이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다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종목들은 따로 또 서치를 해서 언제든 또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만 한 번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